네, 인공습지는 수질 정화, 수자원 확보, 홍수 저감, 생물 서식처 확보, 그리고 이 생태 교육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인공습지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술로서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을 통해서 이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생태계 서비스 중에서 이 조절 기능과 이 문화 기능은 습지가 가진 아주 중요한 기술로서 수질 정화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수질 정화 습지는 이 상류에서 흘러오는 비즈모의 물질을 저감시키는 그러한 정화 습지로서 하류의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인공습지는 이 셀형 습지와 유로형 습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셀형 습지는 입자들을 침강시키거나 또는 침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유로형 습지는 물이 흘러가면서 물속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서로 충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습지는 유로형 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셀형 습지와 셀형 습지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입자 충돌형 유로 습지가 되겠습니다. 이 유로형 습지 주변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식물들의 기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물질들의 차단, 부착, 그리고 미생물들의 흡착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러한 이 물리학적, 생태학적 기작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공습지에서 이 식물의 기능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물속에 들어있는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염류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 습지로 유입되는 이 유입수에는 상당히 많은 오염물질이 들어있고, 그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식물들이 유입부와 이 중류부까지 높은 피복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 보이는 이 연못에는 이러한 식물들을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미 이 물 자체가 정화가 된 상태고, 정화된 이 물을 안정적으로 저류시켰다가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은 소규모 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입니다. 소규모 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은 적은 유량을 처리하다 보니 안정된 배출수를 배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자연기반 해법을 이용하는 이러한 수변 생태벨트라든지 이러한 정화림이 이 배출수를 다시 한번 정화하는 그러한 기술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변 생태벨트입니다. 수변 생태벨트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 토양 여제, 토양 미생물, 그리고 식물의 기능을 이용하는 하나의 인위적인 정화림이 되겠고요. 이 수변 생태벨트는 이 소규모 마을 하수도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를 다시 한번 생태적으로 정화하는 하나의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연못은 수변 생태벨트에서 정화된 물들이 모이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수변 생태벨트에 유입된 유입수는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염류가 상당히 많고요. 그러한 물질들이 토양 여제와 그리고 이 토양 미생물, 식물들의 활동을 통해서 대부분이 제거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 연못에 저류되었다가 배출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수변 생태벨트의 또 다른 기능이라고 하면 이 탄소를 흡수하는 이러한 이 탄소 흡수 기능인데요. 이 소규모 마을 하수도 정화 시설이 탄소 발생원이라면 이 수변 생태벨트는 탄소를 흡수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 이후에 이러한 자연 정화 기법의 배치는 탄소 중립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변 생태벨트는 자연이 가진 기작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자연은 토양 여제, 토양 미생물, 그리고 이 식물의 활동에 의해 가지고 기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수변 생태벨트 이 뒤쪽에서는 이 농업용수가 배출되고 있고요. 배출된 농업용수가 이 수변 생태벨트의 토양 속을 흐르면서 토양 여제의 물리적인 흡착 과정, 그리고 토양 미생물의 분해 과정을 통해서 이 오염물질이 정화되게 되고, 그리고 이 식물에 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여기 토양 속에는 다양한 토양 미생물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토양 미생물은 유입된 유기물을 무기물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무기물로 분해된 오염물질은 옆에 있는 이 식물의 광합성 작용으로 다시 바깥으로 배출되게 되는 이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변 생태벨트는 토양 미생물과 이러한 그 식물들의 호흡과 이 광합성의 작용으로
이 기작이 발현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하천에 흐르는 물은 수변 생태벨트에서 정화되고 배출된 물이 되겠습니다. 이 수변 생태벨트는 자연적 기작을 통해서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게 되고요. 비록 가을이나 겨울에는 식물들의 광합성은 중단하지만 이 토양 속의 미생물들의 활동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화된 물을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습지는 침수식물, 부유식물, 부엽식물, 그리고 정화식물로 구성이 됩니다. 침수식물은 인공습지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물을 정화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부유식물은 물 위에 떠다니면서 오염물질을 정화를 하게 됩니다. 부엽식물은 뿌리를 땅에 박고 있지만 마찬가지 잎이 물 밖으로 나오면서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정화식물은 인공습지 가장자리에 성장을 하면서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인공습지에서 식물의 기능은 수질 정화 기능뿐만 아니라 어류의 산란처, 생물 서식처의 역할, 그리고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습지는 수질 정화 목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하수, 농업 배수의 어떤 추가적인 처리, 그리고 비점 오염원 처리를 위해서 인공습지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습지는 이 자연적으로 생태계를 구축한 기술이기에 생태교육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인공습지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공간 또는 여가공간으로서의 활용도도 높습니다.